똘똘한 한 채 광풍이라 이런 난리는 처음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벌써 제가 부동산에 대한 분석을 할 때마다 똘똘한 한 채가 난리가 날 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저는 지표만 가지고 분석을 하거든요. 감을 가지고 저는 시장을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똘똘한 한 채가 난리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현실이 된 거예요. 100억 이상 초고가 아파트 거래 건수를 보십시오. 2022년에는 4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5건. 작년에는 23건이 23건. 올해는요, 이대로 가면 30건을 넘을 거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 30건. 이제는요, 100억 이상 초고가 아파트가 일반화되는 느낌이에요. 실제로도 말입니다. 용산구 한남동의 나인원 한남은요, 130억 원에 거래가 됐어요. 지난 4월 18일에. 강남구 압구정동에는 현대 2차가 105억 원에 거래가 됐고요. 강남구 압구정 현대 7차는 130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강남구 청담동의 효성빌라 청담 101은 113억에 거래가 됐고요. 이제 아파트 한 채가 100억이라는 게 누구 집 아이 이름처럼 쉬워졌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똘똘한 한 채에 광풍이 불고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광풍이 더 불 거냐? 더 불 겁니다. 계속해서 똘똘한 한 채만 살려고 할 거예요. 그럼 똘똘한 한 채가 뭐냐? 기본적으로 강남 4구 정도는 돼야 되고요. 용산구까지 포함하면 강남 5구, 강동구를 가끔 빼낼 때도 있어요. 나머지만 가지고 하면 확실하게 강남 4구가 됩니다. 용산구하고 합쳐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값은 계속 올라갑니다. 예,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사상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으면 뭐해요? 이제 그거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신고해서 사면 되니까. 돈 많은 사람 입장에서 돈 많은 사람들 많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돈이 많고 연예인들도 돈이 많고 그죠? 투자자들도 돈이 많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투자해서 아파트를 사는 겁니다. 사실 우리네 생각으로 아파트 한 채가 100억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그게 말이 됩니다. 그만큼 일반화가 됐다는 뜻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똘똘한 한 채는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왜? 여러분 보세요.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이 2025년 5월 19일에 0.13까지 올랐잖아요. 계속해서 오른다는 뜻이에요. 공급이 많아져야 되는데 공급이 많아질 틈이 없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공급을 많이 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윤석열 정부는 탄핵돼 버렸잖아요.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설지 아니면 김문수 정부가 들어설지 우리도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공급은 당분간 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집값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거래량이 적은데도 집값이 올라가. 2025년 3월에 결국 10,000건이 넘었습니다. 1056건. 그러나 4월에도 5,189건 좀 줄긴 줄었어요. 5월에도 1,924건 좀 줄었어요. 줄었지만 거래 금액은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거래 금액은.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 자꾸 사니까. 2025년 2월에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이 14억 7,425만 원이 됐습니다. 굉장하죠. 3월에는 14억 1,140만 원이 됐고요. 4월에는 11억 1,656만 원이지만 5월에도 10억 5,924만 원이지만 또 올라갈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는 폭등. 대신에 서울 외곽은 어떻게 되느냐. 서울 외곽은 생각보다 안 오릅니다. 예를 들어 노도강이다.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다. 여기는 오히려 집값이 떨어져요. 그런데 강남구는 집값이 신고가를 유지하고요. 완전히
예, 완전히 말입니다. 초양극화가 나타나죠. 10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거라고 하더라도 10억도 안 되는 아파트가 있는 거고, 이게 그만큼 양극화가 심해진다. 제가 초창기부터 여러분들에게 분석하면서 말씀드린 게 현실화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들리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거요, 수도권도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도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럼 수도권의 똘똘한 한 채는 뭐냐? 역세권의 대단지. 이것은요 똘똘한 한 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세권이라고 하면요 걸어서 10분이 넘으면 이미 역세권으로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냥 걸어서 내리면 아파트 정문이 보인다, 뭐 이걸 역세권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면 수도권은 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지금 5월 19일 0.03이 올라갔어요. 또 올라가고 13주 연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도 불안해요. 예, 2주 연속 0.00%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서울이 많이 올라가고 수도권이 좀 덜 올라가고 지방은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게 0.00%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문제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 될 겁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전셋값이 계속 올라가는데요. 16주 연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2025년 5월 19일 현재 0.04% 올라갑니다. 지난주 0.03% 올라갔어요. 전셋값이 계속 올라가니 집값은 계속 밀어 올릴 겁니다. 아마도 말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매물은 줄어요. 왜? 대선 후에 집값이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집은 걷어들이고 사는 사람 빨리 살려고 하고, 그러니 똘똘한 한 채는 더 많이 올라가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야, 저는 진짜 집을 잘 산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여러분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 이전에 저는 집을 샀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집값이 올라갈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좌파 대통령이 되면 집값은 계속 올라갔으니까. 결국 실제로도 올라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될지 사실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다음 대통령 때 공급이 그만큼 쉽게 빨리 다가오지는 못할 거예요. 공급이 빨리 다가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규제가 나올 거거든요. 규제가 나왔을 땐 시장에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만큼 여러분, 그만큼 부동산은요, 예, 굉장히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도 하기 전에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 안 된다 워낙 난리를 칠 때 그때 저는 집을 샀거든요. 예, 집을 잘 산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남에 집 한 채 있게 됐습니다. 예, 그게 여러분 시장을 보는 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무리하게 볼 필요는 없지만 확실하게 시장은 따라가면서 봐야 되겠다. 그 말씀 여러분에게 오늘도 강조해 드립니다.